혹시 동네 은행 갔다가 여기 있던 애는 어디 갔지? 하고 당황한 적 있으세요? 요즘 이런 일이 부쩍 많아졌죠? 오늘은 바로 이 사라지는 은행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19%. 이게 뭐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사라진 은행 지점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수천 개가 넘는 은행 지점이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걱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은행 없는 동네, 소위 말하는 은행 사막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죠. 정말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조차 받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럼 이 은행 지점들이 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최근 연준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2014년에 9만 4천 개가 넘던 지점이 2024년엔 7만 6천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무려 1만 8천 개에 가까운 지점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2009년 이후로 새로 문을 여는 지점 수보다 문을 닫는 지점 수가 계속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 지점이 계속 늘어났는데 이제는 그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은행 사막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출은커녕 간단한 금융 상담조차 받기 힘든 지역이 생겨날 거라는 공포. 그런데 과연 그 걱정이 현실이 됐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연구의 핵심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은행 사막 위기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우려는 뭐였죠? 은행이 없어져서 은행 사막에 고립될 거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까보니까 결과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까지 가는 거리가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18,000개나 사라졌는데 말이에요.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역별로 얼마나 거리가 늘었나 봤더니 초고밀도 도심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가장 많이 늘어난 농촌 지역조차도 평균 0.28마일, 그러니까 차로 한 30초? 그 정도 더 가면 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작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18,000개가 사라졌는데 고작 30초라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이 퍼즐을 풀 열쇠는요, 연구진들이 접근성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 방법에 있었습니다. 이전 연구들은 좀 넓은 지역을 하나로 퉁쳐서 계산하는 좀 덜 정밀한 지도를 썼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왜곡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 연구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정밀한 지도를 썼거든요. 어떻게 더 정밀하게 봤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그냥 우편번호 단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인구조사 구역, 거의 우리 집 주소 단위로 세세하게 분석을 했고요. 둘째, 그냥 도시, 시골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인구 밀도나 직업 밀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다시 묶어서 공정하게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이 있다 없다 이렇게 0 아니면 1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깝나를 연속적인 점수로 매겨서 훨씬 더 현실적인 그림을 본 거죠. 이게 얼마나 가까운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은행 지점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나 우체국, 심지어 병원보다도 더 가깝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 동네에 병원보다 은행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좋아요.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혹시 특정 그룹,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특정 인종에게만 더 큰 타격을 준 건 아닐까요? 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진이 이 부분도 아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인용문을 한번 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인종이나 소득 그룹 간의 접근성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은행 지점이 사라지면서 불평등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을 보면 흑인 가구가 백인 가구보다
은행까지의 거리가 10년 동안 얼마나 더 늘었냐면 고작 0.025마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강도냐면 그냥 몇 걸음 더 걷는 수준이에요. 정말 미미한 차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은행 지점은 엄청나게 사라졌는데 막상 은행 가기가 그렇게 불편해지지도 않았고 불평등이 심해진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은행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퍼즐을 푸는 가장 큰 열쇠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건 뭐 변화가 아니라 거의 혁명 수준입니다. 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은행 이용 방법은 압도적으로 모바일 뱅킹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보는 거죠. 반면에 직접 은행 창구에 가는 사람은 15%까지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은행 지점이라는 공간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물리적으로 은행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 중 90% 이상은 5G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지점 대신에 모바일 뱅킹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접근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은행 지점이 사라지는 건 단순히 쇠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의 이야기로 보이지 않으세요? 기술이 편리함의 정의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돈에 대한 접근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